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HBM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특히나 내년부터는 HBM4 시대가 열릴 거예요. 이 HBM4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PSK홀딩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PSK홀딩스는 삼성전자 HBM4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에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 다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대만의 기업들과도 협력을 진행하면서 후공정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HBM 쪽에서 마이크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세 개 기업에 모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한국에서는 PSK홀딩스가 유일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PSK홀딩스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 내년부터 HBM4의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3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는 납품을 실패를 했죠. 근데 HBM4 같은 경우는 저는 꽤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4 납품에 있어서도 실패를 한다면 그때는 삼성의 반도체로,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뒤처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HBM4에서 만약에 삼성이 납품을 진행하고 SK하이닉스 납품을 진행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당연히 이들에게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부품을 공급해주고 있는 PSK홀딩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코어스, 그러니까 대만 반도체 기업들과도 협력을 진행하면서 TSMC, 삼성전자 등 주로 파운드리 코어스 능력에 따라서, 증설에 따라서 PS홀딩스의 그런 리플로우 장비도 납품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이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큰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업황이죠. 바로 파운드리 그리고 HBM, 이 두 가지 쪽에서 핵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거의 국내의 유일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PSK홀딩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제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디스컴 그리고 리플로우 이 두 가지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것이고, HBM과 파운드리 쪽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매출은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이쪽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에 거의 몰빵을 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의 턴어라운드 한다던가 혹은 HBM 쪽에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납품을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PSK홀딩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HBM은 다수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이렇게 적층하는 거죠. 수직으로 적층을 해서 TSV 기술을 활용해서 초고속으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AI 학습이라던가 추론 쪽에서는 이제 특화된 그런 D램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1024개에서 2048개로 확장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HBM3에서 4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터페이스가 이제 2배가량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PSK홀딩스의 장비 수요 역시나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SK하이닉스에만 납품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만약 삼성전자까지 뚫을 경우에는 그 수요 정도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 PSK홀딩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컴을 통해서 HBM 제조 과정에서 이제 잔류물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리플로우 장비를 통해서 패키징 공정에서 칩을 기판에 정밀하게 접합하는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삼성전자의 그런 핵심적인 벤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일시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HBM4 생산을 통해서 납품을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성장 동력은 명확해요. HBM4가 성공할 경우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성공할 경우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파운드리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HBM4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납품이 진행될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인터페이스가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HBM3보다도 오히려 더욱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PSK 홀딩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리플로 디스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3사에 모두 납품하고 있는 국내의 유일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HBM3에서 4로, 4에서 5로 넘어갈수록 그 수혜 정도가 실적에 대한 성장 정도가 가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꾸준한 성장을 기록한 것은 맞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이제 작년 대에 비해서 꽤나 부진했어요. 근데 부진한 이유는 PSK 홀딩스의 그런 경쟁력이 약화되어서가 아니라 고객사들의 제품에 대한 그런 이연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에 이제 수주를 넣어놓고서 2분기, 3분기에 지연이 되면서 매출이 그만큼 적게 찍힌 것인데, 그에 따라 저는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상치를 더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머지않아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런 PSK 홀딩스처럼 1분기 때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2분기부터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제가 최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반도체 쪽, 특히나 HBM4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글로벌 고객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첨단 이제 패키징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SK 홀딩스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받을 이유는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HBM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PSK 홀딩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일단 시가총액은 대략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 약 8천억인데 실적의 작년 기준으로는 대략 한 950억 정도,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도 960억 정도, 내년부터는 1,000억을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보통 HBM 기업들의 그런 밸류에이션이 최소 20 이상이죠. 20, 3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이 홀딩스 기업이기 때문에 지도사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별도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이 거의 이제 많이 깎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상법 개정 통과로 인해서 지주사에 대한 디레이팅, 할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HBM 파운드리 쪽, 특히 HBM 쪽은 PSK 홀딩스가 이제 사업 지주사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하고 있고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인데, 사업 부분에서 HBM 쪽에서 핵심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바로 PSK 홀딩스의 사업 부분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봤을 때에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올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HBM4가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PSK 홀딩스의 실적의 퀀텀 점프가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리플로, 디스컴 등 HBM 제조에 필수적인 첨단 후공정 장비를 이제 제조를 하고 있고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과 밀접한 협력을 통해서 해외 매출 비중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역에 걸쳐서 60개 이상의 반도체 생산 기업들을 고객사로 삼고 있다라는 거. 대만의 파운드리가 이제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PSK 홀딩스가 대만 파운드리 및 글로벌 OSA, 그러니까 오사트 업체들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대만 쪽으로의 진출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900억 이상, 내년에는 1,000억 이상, 내년은 1,000억 이상, 올해는 900억 이상 나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중이 약 8,000억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 여전히 고평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삼성이 HBM4를 성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혹은 HBM4 시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PSK 홀딩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PSK 홀딩스는 아직까지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투자를 진행할 경우, 매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PSK 홀딩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특히 HBM4와 관련되어서 좀 자세하게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